너도만 부탁해. 아이고. 나는야 바다의 왕자, 당신은 해변의 여자 이재희. 하나, 둘, 시작. 너같이 오랜만에 땅고 지난 여름밤 내가 할 거야.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 원, 투, 쓰리, 포.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우리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여름이 맛봐줍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열치열 더 뜨겁게 내 모습을 달고 볼게요. 대한민국의 핫 이슈,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감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먹이를 찾아 이동하며 지내는 유목민. 최근 대한민국에도 유목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명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과 유목민의 합성어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립니다. 공간에 제약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개발자, 디자이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작가, 학자, 투자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이미 익숙한 도구입니다. 문화 강국을 넘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우상향중. 점차 그 격차를 높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디지털 발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어떨지 들어봤습니다. 그 받는 기능하고 문자 보내고 카카오톡 보고 별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또 제가 가진 어떤 사진이란 한계나 이런 거를 좀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경계 없는 무한 디지털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누구보다 똑소리나게 맞이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일명 디지털 문맹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디지털로 만들어가는 소통의 즐거움, 배움이 답입니다. 안혜연 강사. 오늘 강의가 있어요. 강의하다가 잠깐 양해 구하고 나왔는데 강의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열정 넘치는 배움의 현장. 제가 이걸 보냈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편리한 건데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알려드릴게요. 온오프라인으로 겸해서 같이 해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대면 수업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을 이용해서 SNS를 활용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에 거의 주제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든 쉽게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의 장점과 사용법을 널리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병행하며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안혜연 강사. 수업을 통해 달라진 점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배워야지 하면서도 제가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QR코드 찍는 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책에도 한번 대보면서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제가 이거 시작하기를 참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거 그 두 가지밖에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소통을 위한 노력, 누구보다 먼저 끊임없이 배우며 자격증 취득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단단히 쌓여가고 있는 노하우들.
디지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튜터라는 용어가 인터넷상에도 생기고 저희들도 그렇게 불려다니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SNS에 활용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을 디지털 튜터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는 이렇게 제가 위젯으로 링크 걸어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알리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블로그니까 이렇게 해 하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오후에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블로거로 부수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수익형 블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내 일상을 쓰시면 돼요. 강사는 강사의 일상을 쓰고 일기를 나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보기에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온라인의 블로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에서조차도 다 그걸 보고 문의가 오고 반응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외국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7080 어르신 세대도 스마트폰 들고 번역을 자동으로 동시에 해주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동시에 번역을 해줘요. 두려움 극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없애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다국적 친구들과의 실시간 소통도 가능해졌는데요. 당신도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지털 문맹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잘못 터치하면 뭐 다 날아갈까 봐, 없어질까 봐, 내 정보 다 털릴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하시는데 그 두려움만 없애시면 날아갈 일 없고요. 잘못될 일 없습니다. 그 두려움만 없애시면 디지털 문맹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두려움 극복 아닌가 싶어요. 뭔가 시도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물음표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런 거 없애고 느낌표를 찍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최근 발행한 책도 보이는데요. 전자책은 또 다른 블로그 가이드예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방법, 업로드하는 방법, 요거를 전자책을 발행을 했는데요. 인기가 꽤 좋아요. 첫째, 가격이 저렴하고요. 쉽게 누구나 모바일에서도 들고 다니며 볼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도 화면만 열면 볼 수가 있어서 무겁게 들고 다니지도 않고 아무 때나 볼 수도 있어서 정자책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경매 강의를 했던 일들이 또 다른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안혜연 강사. 멈추지 않고 자기 개발을 계속해 나간 결과 생산성 본부에서 모집한 강사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돈을 쫓았던 삶, 과거에 경매를 해서 돈을 쫓았던 삶은 나 돈 버는 거가 다잖아요. 보람을 쫓는 삶,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 스마트폰 이렇게 켜요, 이렇게 꺼요, 그거 알려주려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행복하잖아요. 어르신들 디지털 문맹을 탈출시키는 거에 일익을 한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디지털 세계로 인도하는 소통 전문가. 끊임없는 공부는 필수. 그들의 변화는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배나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자. 디지털 튜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도전! 계속해서 디지털 시대에서 똑소리 나게 살아가는 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배움의 열정을 지닌 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컴퓨터 아트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약간 궁극적으로는 취업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 가능성, 디지털 아트로 앞서가는 인재를 만듭니다. 이유리 부원장. 모션, 인테리어, 편집 디자인, CG 등등 해서 다양한 자격증들과 또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전공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을 위한 도약,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며 수업하고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집중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막상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자기의 적성하고 맞지 않거나 또는 학업 난이도를 쫓아가기 너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는 전공생보다는 비전공생들이 저희를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에 등록하는 열정과 매일 꾸준히 수업드는 성실함. 아,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바꾸는 비결이죠. 이분들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뭔가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살아남을 것 같잖아요. 수강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요 수강생 어플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출석률이라든지 이제 수업 때 궁금했던 부분들 학습 문의 질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제 특강들도 원하시는 대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플 말고도 또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홈페이지에다가 한 10,000개 넘는 온라인 강좌들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다양하게 들으시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온라인에서 좀 더 보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수업에 앞서 진행되는 상담 서비스. 초기의 방향 설정으로 배우는 것들과 살아가는 환경이 확연히 달라지는 만큼 지원하는 분야를 찾고 몰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담도 필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도 컴퓨터 아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창의적인 창의력이나 아니면은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제 사람의 감성을 잘 건드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서 전달력이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취업기관이다 보니 취업까지 도달할 게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시대, 원하는 분야에 나아가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기 위한 선택. 취업을 위한 배움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단히 쌓아가야 하는데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컴퓨터 아트를 배워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준비된 이곳. 작은 관심이 무한한 실력으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그런 특징들을 잘 제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원하는 니즈들 보고서 이제 그걸로 맞춰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포트폴리오. 전문 강사들의 수업과 지원으로 높은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이 지닌 강점입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한 실력 향상을 도모하며 얻게 되는 자신감. 이전에는 포폴 작업을 할 때 아이디어도 사실 많이 부족했고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많이 실력이 좀 부족했는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능력이 많이 향상된 걸 느꼈습니다. 디테일한 설명과 지도로 맞춤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드립지를 통해서 채우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이 패널 밑으로 쭉 내리시면 챔퍼 밑에 드립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습과 과정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디지털 기술. 컴퓨터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긴 하잖아요. 예전에는 손으로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해서 그냥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맥스를 이용해서 렌더링까지 해서 고객한테 보여드리면 좀 더 한눈에 디자인이라던가 컨셉을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고객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생활도 고민을 해본다면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디지털 기술.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노하우를 익히며 새롭게 발견하는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삶. 선택의 폭을 넓혀가며 꿈의 무게와 크기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AI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점점 자동화되고 있는 산업들, 이제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거에 발맞춘
그런 이제 교육들로 저희도 교육 트렌드가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기초부터 하나하나 밟아 나가실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산업이 바뀌어지는 거에 맞춘 발맞춘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요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디지털 강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체득한 노하우를 나누어주는 이들.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그 답은 바로 끝없는 배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직업이 전부가 아니다. 넓고 넓은 세상 속 다양한 직업을 소개한다. 세상에 이런 직업이. 밥심으로 사는 한국.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 잘 아시죠? 이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밥은 필수이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 밥과 쌀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밥 소믈리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밥 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쌀, 최고의 밥맛을 알고 있다는 밥 소믈리에를 만나기 위해 도시를 품은 휴양 레저와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대구광역시로 향합니다. 다양한 곡물과 쌀들이 가득한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아주 특별한 소믈리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왔나요? 맞습니다. 예. 여기는 좋은 쌀과 좋은 밥을 추천해드리는 밥 소믈리에가 있는 집입니다. 밥 소믈리에요? 예. 제가 추천드리는 쌀로 밥을 지으시면 최고의 맛을, 밥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쌀을 추천하는 밥 소믈리에 박재현 대표. 와인 소믈리에는 들어봤어도 밥 소믈리에는 생소한 직업. 그러나 밥맛 좀 안다 하는 이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한답니다. 와인 소믈리에가 와인을 추천해드리고 개인 취향에 맞는 와인을 추천해드리듯이 밥 소믈리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품종의 쌀 그리고 개인 입맛에 맞는 쌀을 추천해드리면서 또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블렌딩 쌀도 개발하는 그런 쌀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밥 소믈리에입니다. 와인을 감별하고 추천하는 일을 와인 소믈리에라고 한다면 밥 소믈리에는 좋은 쌀을 추천하고 최적의 밥맛을 제안합니다. 제가 쌀을 한 지 올해로 23년째가 접어드는데 2000년 초반에 우루과르로 인한 쌀 수입 개방 그리고 뭐 쌀 소비 감소나 그 고객의 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시장이 변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일본을 자주 다니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그 밥 소믈리에가 이렇게 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서 유통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차에 저도 이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소믈리에 시험을 쳐서 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쌀 유통업에 종사하던 그가 체계적인 쌀 지식을 얻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쌀 품종은 약 300여 가지가 되는데요.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수는 20-30개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는 더 다양한 품종의 쌀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오늘도 쌀과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곡물을 브랜딩한 상품들인데 지금 현미의 영양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현미를 많이 드시는데 현미가 많이 거칠어요. 거칠고 또 현미마다 종류가 많고 하기 때문에 5가지 종류의 현미를 제가 브랜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현미는 영양소도 높고 그리고 맛도 찰기도 좋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종류가 다른 여러 종류의 현미를 그 맛과 영양을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제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만든 쌀이에요. 세계 5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곡물 쌀.
이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최적의 쌀을 추천하고 손님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도록 쌀을 배합하고 있는 밥 소믈리에 박재현 대표. 저희들은 품종별로 쌀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가게 대표적인 품종들이 골드스킨 3호, 그리고 고시까리, 그리고 진상 그런 종류의 쌀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백미나 현미 이런 게 종류 품종 아니에요? 백미와 현미는 쌀의 단계를 말하는 거고 현미를 도정하면 백미가 되는 거죠. 품종이라는 건 결국은 쌀의 종자입니다. 예, 각각의 특성을 가진 고유의 종자를 가진 쌀들이 이제 품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야, 이 백미, 현미 요런 거는 쌀의 단계를 말하는 거고. 쌀의 품종이 쌀의 종자를 말하는 거군요. 그런데 저기서 이 쌀의 도정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미 상태의 쌀을 이제 고객이 원하는 분도로 도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정을 여기서 직접? 예, 직접 해드립니다. 다양한 쌀을 도정하고 판매하는 밥 소믈리에 박재현 씨. 구입한 쌀을 직접 매장에서 도정해주고 있는데요. 갓 도정한 쌀로 지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일 맛있는 쌀이 바로 도정한 쌀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정일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정일자가 길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서는 주문하신 날이 그날이 도정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정도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나 봐요. 예, 도정도 예전에는 100면 유통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쌀이 점점 세분화가 되면서 분도에 따라 도정을 해드리는 걸로 세분화가 됐어요. 각종 영양소가 담긴 쌀눈이 얼마나 벗겨졌는지에 따라 밥맛과 영양 섭취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상태에 맞는 쌀을 적절하게 선택해 추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쌀 그러면 백미를 생각하시는데 백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도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미에서 시작해서 5분도, 7분도, 9분도 그리고 제일 높은 단계 백미까지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바로 현미에 있는 쌀눈 때문입니다. 쌀눈에 쌀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현미에 가까울수록 쌀눈이 붙어 있고 영양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또 맛이 많이 거칠어요. 그래서 현미로 드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도정 단계를 조정해서 이렇게 분도를 나눠 도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도정할수록 이제 쌀로는 많이 깎아지지만 밥맛은 좋아지고 그리고 적게 도정할수록 맛은 좀 거칠지만 영양소 함량은 높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박재현 씨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쌀들을 직접 블렌딩해 제안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밥 소믈리에의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쌀과 쌀을 버리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마다 품종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소비자가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품종들을 브랜딩해서 또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또 새로운 맛을 들어야 한다는 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밥맛을 위해서 밥 소믈리에를 통해서 쌀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밥 소믈리에가 왜 필요한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 잡곡도 같이 섞어주시는 것 같은데 쌀이랑 이게 잡곡 뭔가 블렌딩 해주시는 건가? 블렌딩? 저희가 이제 쌀과 쌀도 브랜딩을 하지만 주로 많은 분들이 쌀과 잡곡을 브랜딩을 많이 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잡곡이 종류가 많고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잡곡을 섞음으로 해서 그 많은 영양소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쌀과 잡곡의 블렌딩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쌀과 잡곡을 블렌딩해 제안하면 고객들이 더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쌀의 품종마다 특성이 뚜렷하고 찰기도 다르기 때문에 밥 소믈리에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 밥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잡곡에 대한 레시피 기준은 일단은 큰 테마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건강, 그리고 맛과 영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들 건강 그런 컨셉에서 브랜딩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밥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아이들 좀 더 맛있게 먹으면서 좀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그리고 건강이란 거는 최근에 이제 성인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야 될 음식들이 많고 또 반면에 또 취해야 될 영양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작곡에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브랜딩해서 그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컨셉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제 가장 맛있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레시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소화가 잘 되는 쌀을 추천하고 입맛 돌게 하는 쌀을 제안하면서 더욱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아진 밥 소믈리에 박재현 씨의 쌀 추천. 솔직히 아이들 중심으로 한 레시피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품목은 가바햄입니다. 가바햄의 특성이 솔직히 그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뇌 활동을 이제 촉진시키는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바햄을 중심으로 뭐 구분도미, 너무 애들이 거칠으면 안 먹으니까 이제 적당히 도정한 구분도미야, 그리고 찹쌀, 아이들이 이제 소화도 좀 중요하니까 이런 정도의 포인트로 해서 다른 다양한 작곡을 섞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드러워야 돼요, 밥맛이. 그리고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찹쌀을 중심으로, 그리고 보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 안에 노폐물을 많이 빼주니까 찹쌀과 보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레시피,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드시면 여러 가지 경양 식단을 구성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맛을 연구하는 밥 소믈리에의 밥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갓 도정해온 쌀로 밥을 짓는 것을 추천하며 물에 담가 놓아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모시고 쌀을 불리지 않고 밥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상관은 없죠. 대신 밥맛에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 쌀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쌀을 연화시키면서 굉장히 밥맛을 부드럽게 해주죠. 이 쌀을 물에 담가 놓을 때는 30분이 이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쌀 안으로 물이 침투하기 시작하거든요. 또 반면 2시간 넘어서면서는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가량을 담가 놓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놓은 쌀을 돌솥에 넣고 밥을 짓는데요. 수분 함량이 높고 찰기 있는 밥맛을 위해 두꺼운 돌솥을 이용해 뜸을 들이며 짓는 밥이 밥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맛있는 밥 짓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여러분들 밥 하실 때 밥물 양을 굉장히 애매하시는데, 일단 분리쌀의 경우 1대1 비율이 가장 최적의 비율입니다. 1대1이요? 예, 쌀과 물의 비율. 계량컵을 이용하시면 제일 빠르실 거예요. 계량컵으로 쌀을 담은 만큼 물도 똑같이 담으시면, 불리지 않은 경우는 한 1대 1.2 정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밥 짓는데 밥물의 양이 정말 중요한 거 잘 아시죠? 1대1의 비율로 물의 양을 맞춘 후 뚜껑을 열어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 저는 뚜껑을 열어놓고 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은 천천히 끓는 점까지 올라가게 돼서 끓는 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쌀알이 익는 강도가 세지죠. 밥이 이제 잘 익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그때 뚜껑을 닫고 중약불에 낮춰서 15분 정도 유지시킵니다. 만약에 나는 누룽지가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2, 3분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뚜껑을 닫은 채로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은 아주 가장 맛있는 돌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강불로 조절할 때 뚜껑을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한 솥밥 짓기. 전분이 익기 시작하는 호하기가 시작되면 그때 뚜껑을 닫고 불을 줄입니다. 솥밥은 불을 꺼도 수분이 안정적으로 퍼져 맛있는 밥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23년간 쌀을 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게 이 가족의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바쁜 시대에 사실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쌀과 밥은 가족의 어떤 행복이나 가족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에 불구하고 많이 좀 요즘은 많이 좀 이렇게 좋은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쌀과 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컨셉을 좀 많이 제공해 드려 가지고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쌀과 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기진 마음과 몸을 달래주는 우리의 주식 밥. 밥 소믈리에 박재현 씨는 이 소박한 밥이 주는 힘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서양 식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나라 식사 문화. 그러나 쌀이 주는 힘을 알기에 오늘도 쌀 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최고의 밥맛을 위해 연구하는 밥 소믈리에 박재현 씨. 그에게 쌀은 식재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블렌딩 레시피가 계속 새로운 게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것인가. 네. 하나 두 개씩 만들다 보니까 이 레시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기네요. 쌀 소비가 너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진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제가 힘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드실 수 있는 많은 트렌드 레시피를 연구를 해가지고 좀 쌀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쌀 시장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할 나이가 됐습니다.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밥. 배만 채우는 음식이 되지 않길 바라며 최고의 밥맛을 제안하는 박재현 밥 소믈리에. 한 끼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밥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의 시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생의 화두인 사람. 식탐이 시키는 대로 어디든 거우하는 직진남. 우리는 그를 고독한 식탐가라 부른다. 제43화 네 입맛대로 해라 특집. 짜잔! 아니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아니 오늘 뭐 촬영 장소만 그냥 떡하니 보내놓고 그냥 깨톡만 보내고 저한테 뭐 하는지는 안 알려주... 아니 뭐 먹는 건데요 오늘? 오, 네 멋대로 해라 특집. 아니네? 네 입맛대로 해라네? 아니 근데 이게 이건 말이 좋아서 특집이지 이게 뭐 섭외가 갑자기 잘 안 됐다거나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책임을 떠넘기겠다 뭐 이런. 와 그러면 저 진짜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그냥 막 떠들면서 먹고 그냥 마음대로 할게요. 네 진짜 네 입맛대로 해라 특집 맞습니다. 맨날 조용히 먹으라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 많이 합니다. 그럼 뭐부터 먹어야 돼? 서치부터 좀 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특집은 없었다. 이것은 특집인가 벌칙인가 100% 생리얼 상황. 네 혹시 지금 영업하나요? 오늘의 식탐행 충남 태안에서 펼쳐지는 고독한 식탐가 네 입맛대로 해라 특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특집 네 입맛대로 해라. 첫 번째 메뉴는 바로 햄버거. 맛있는 햄버거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팔도 어디든 달려가는 햄미남. 아무도 못 말리는 저의 햄버거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깊은 숲속에 숨겨둔 시크릿 가든을 걷는 듯한 이 기분. 이 길 끝에는 어떤 맛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조용히 하라 그랬죠 맨날 걸어다닐 때. 싫어요. 엄청 시끄럽게 걸어갈 건데요. 고독하지 않고 내 맘대로인데요. 이거 제작진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저. 아유 그래도요 식탐가의 최애 메뉴가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이 찐맛집을 찾아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여기도 진짜 분위기도 좋냐. 야,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맛집 잘 찾아온 거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여기 화덕 보이시죠? 네. 이 화덕에서 이탈리아산 직수입한 밀가루로 피자를 구워요. 그리고 수제버거도 맛있고 돈가스도 맛있어요. 햄미남 버거 프린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햄버거부터 먹겠습니다. 네. 저 1년에 100버거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곳의 햄버거는 빵 반죽부터 시작됩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지만 빵까지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희 수제버거는 정말 노력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런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구워내는 햄버거 빵. 패티 역시 대충은 안 하시겠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반반씩 섞어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살린 수제 패티. 그 두께 역시나 독보적인데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것만 봐도 어우 군침이 도네. 저희는 화학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충분한 허브를 넣고 맛을 내고요. 빵도 제가 직접 굽고 패티도 직접 굽고 또 소스도 직접 만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 수제버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건강함으로 꽉 채운 100% 수제버거. 햄버거의 시작은 패스트푸드지만 누군가에게는 영혼까지 담아내는 슬로우 소울푸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맛을 보기 위해 저 햄미남이 떴습니다. 60이 좌알좌알 흐르는 도톰한 수제 패티. 기다려라 나의 햄버거, 나의 행복아. 인증사진 좀 먼저 찍어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저한테 65번째 버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주얼은 이게 탑이네. 일단 먹어볼까 이거를? 야! 와, 나 벌써 힘들어 진짜. 야, 아니 이거 패티 두께 실화예요? 이런 거 진짜 하지 말고 제발 빨리 좀 그냥 먹어요. 먹어. 제발. 턱이 빠질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제 점수는요? 버거 전문가로서 미국 사람들이 먹어도 이거는 흠뻑 빠질 만한 맛이야. 역시 햄버거는 주변 시선 따윈 의식하지 않은 채 마치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입을 쩍쩍 벌리고 먹어야 맛있습니다. 이 패티가 되게 두꺼운데 이 진짜 맛있는 부위들을 완전 압축해 놓은 그런 패티 같아요. 와, 최상급의 맛이다. 오, 진짜 맛있는데? 먹어본 레모네이드랑 달라요. 그럴 수밖에요. 미리 담가둔 레몬청이 아니라 즉석에서 바로바로 레몬즙을 내서 만드니 이 생생한 새콤 상큼함. 요 맛이 또 햄버거와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이렇게 맛있네 이거. 야, 햄버거는 뭐 워낙에 익숙해서 순식간에 클리어. 아까 사장님께서 햄버거랑 피자랑 뭐 유명하다고 하셨지? 돈가스. 돈가스 한번 맛을 볼까? 손도 좀 씻고 올게요. 돈가스 역시 신선한 생등심으로 매일매일 직접 만드시는 것이 철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맛있는 소리. 이 소스 역시 비주얼 남달라 보이죠? 자, 돈가스 등장했습니다. 남자는 돈가스죠. 여성분들 중에서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찾으면 많이 없잖아요. 이 돈가스가 남자에겐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가스에 대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돈가스 먹자 맛있게 먹자 돈가스 먹자 맛있게 먹자 돈가스 먹자 맛있게 먹자 돈가스 먹자 맛있게 먹자 먹자
태안에 와서 좋은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과 초록빛 그 전경을 보면서 식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가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그냥 허기만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도 가득 채워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챙겨야지. 건강은 물론이죠. 뭐 원래대로면은 한 끼 먹고 지금쯤 산책 쫙 하는 시간이잖아요. 배 꺼지길 바라면서. 아, 연기예요. 저 산책 안 좋아해. 아, 산책 싫어해요. 그냥 퍼질러져 있고 이게 행복이지. 제이씨 저희 빨리 가야죠. 잠시만요. 검색하다가 진짜 웃긴 거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아니 대사 없이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건데 이거 나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강호. 한석규. 한문철. 말 많으니까 가차없이 편집이네. 그러니까요. 오늘 유난히 이 풍경샷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진짜 어디예요? 좋긴 좋다. 뭔가 시골집 같은데? 저기요. 하이. 감독님 오늘 저는 안 찍고 자꾸 풍경만 찍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기분 탓인가? 자, 아까는 숲속 정원을 다닌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외할머니 댁의 풍경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아파트에 사세요. 친할머니는 빌라. 가시죠. 나무와 꽃이 가득한 앞마당과 그늘막이 늘어져 있는 풍경. 마치 정겨운 시골집을 찾은 것 같은 이곳. 과연 이번에는 어떤 메뉴를 찾아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사장님 주문할게요. 저희 밖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한가하니까 제가 주문 받아드릴게요. 못 봤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피자 한 판 하고요. 네. DIY 라떼 요거 하나 주세요. 네. 책도 보시면서 잠깐 쉬고 계시다가 음식 준비된 대로 밖으로 나가시면은 경치도 좋고 시원하거든요. 일단 나가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던데 밖에.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콩국수 이런 메뉴 기대했거든요. 근데 피자라뇨? 야, 근데 완전 여름방학 기분 제대로 내고 왔네요. 인정. 설마 이거 훈제 삼겹살? 그렇습니다. 무려 피자 토핑에 기름기를 쏙 뺀 훈제 삼겹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나 푸짐하게요.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니 갑자기 대파를 써시는 사장님. 아니 갑자기 피자 만들다 말고 대파는 왜? 한국 사람들 중에 훈제 삼겹살이나 파구이 안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거기 착안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요새 어느 업체에서 이제 대파 햄버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훈제 고기 삼겹살과 파로 만든 피자는 제가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제 삼겹살에 대파라니 맛있는 꿀조합 작정하고 만든 고기가 듬뿍 들어간 대파 피자. 치즈까지 넘치게 올려서 오븐으로 직행하면 자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또 음료부터 주셨는데 DIY 라떼 Do it yourself이기 때문에 시럽을 당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호잇! 요러고 먹으면은 그렇지. 달콤해. 커피 맛을 제가 완벽하게 감독님, 아까부터 자꾸 풍경만 찍지 마시고 제 마음대로잖아요. 다시 일로, 이쪽으로. 이거 딴 데 찍지 마요. 드디어 베일을 벗는 한국인의 삼겹살과 대파의 풍미, 치즈까지 합세한 맛의 3콤보 대파 피자.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고, 피자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비주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시는데 피자 이 향이 그냥 솔솔 나면서 와 끝에 이거 바삭바삭해 보이는 거 봐.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피자는 요거죠. 치즈가 쭉 늘어나는 게 생명이죠. 자, 지체 없이 맛보겠습니다. 와, 진짜 토핑이 듬뿍 들어. 근데 왜 이렇게 매콤해? 아까 매콤한 소스 넣는다 하셨는데 찍어 먹는 게 아니구나. 안에 매콤한 게 들어가네. 쭉쭉 쫄깃쫄깃하게 늘어나는 피자 치즈와 삼겹살이 듬뿍 올려져 씹는 맛을 선사하는 토핑. 알싸하게 매운 소스와 대파의 깊은 풍미까지. 이것은 한판의 미학. 야, 이거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피자만큼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를 완벽하게 갖춘 음식이 또 있을까요? 아우 순식간에 한 판 했네. 뭔가 이 상태에서 칼칼한 거를 좀 먹어주면은 입맛이 더욱더 좋아지고 약간 그거 딱.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라면 들어갈 빼는 있잖아요. 그쵸? 수다맨 식탐가의 네 입맛대로 해라 특집 어떠셨나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때때로 마음이 이끄는 제 멋대로의 시간, 여러분도 꼭 즐겨보세요.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내년에는 베트남에 조그맣게나마 진출을 하고자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여행 찾아주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도 찾아주시면서 즐겁고 입도 즐거운 그런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다스런 식탐가, 오늘의 식탐랭 가이드. 빵부터 패티, 소스까지 100% 리얼 수제버거. 피자의 새 역사를 쓰는 훈제 삼겹 대파 피자. 진짜 치사하다. 아니 근데 잠깐만, 왜 무슨 뭐 갑자기 특집이에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오프닝 때도 네. 여름이면 소환된 노래 특집 딱 이렇게만 써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 간단간단하게 써 있고 알아서 하라는 거 보니까 요즘 뭐 제작진한테 무슨 일 있어요? 왜 맘대로 하라는 거야? 제작진도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나도 좀 쉬고 싶다. 뭐 이제 다들 휴가 가는데 우리도 좀 휴가 갑시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특집이라는 두 글자로. 아니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서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 풍경을 찍어요. 그러니까 아니 식당가에 언제 이렇게 풍경샷이 많이 나왔냐고요. 그러니까네. 이 제작진도 자기끼리 넘어간 것 같은데. 평소에 텐션 항상 낮춰가지고 고독하게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맘대로 하라 그래서 말 좀 많이 했습니다. 신나게 먹었어요. 잘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완전 뭐 거의 식탐가 특집이었어요. 이재희 씨가 좋아하는 메뉴들로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뿌려져 있더라고요. 뭐 햄버거 하면은 이재희 하면은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뭐 먹을까 이러면은 햄버거. 이날 먹었던 이 햄버거가 아마 올해 거의 탑 원투를 한번 다투지 않을까. 진짜 패티가 그냥 막 야. 압축돼가지고 살살 그 모든 최상급의 그 고기 맛이 다 들어있어요. 두께는 어때요? 두께 아주 두꺼워요. 이 빵이 두꺼운 게 아니라 패티가 요만합니다. 아니 근데 햄버거 맛도 맛이지만 저는 솔직히 대파 피자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이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햄버거처럼 쌓아서 먹어야 돼요. 접어서 먹는 거 알죠? 피자 먹을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래, 햄버거 피자파지. 대 피자 하면은 또 피자 쪽으로 약간 기우는데, 야, 피자랑 대파가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 안 먹어봤는데 맛을 대충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왜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대파 하나 올려도 그 대파의 풍미가 진짜 감칠맛이 끝내주는 거 알죠? 야, 근데 비슷한가요? 그렇죠. 상상한 대로 그 대파를 구우면은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근데 이 대파가 들어간 거, 요즘에 대파가 유행인데 이 사장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다. 하셨는데 이 바삭함이, 이게 저는 끝에 바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파 향이 올라오면서 이 바삭함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늘어나고 이 부분은 바삭하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 가장 맛있는 버거가 왜
태안에? 올해 가장 맛있는 피자가 왜 태안에? 태안에 있었습니다. 태안 가서 드시면 돼요. 아니 왜 태안에 있었지? 왜 태안이지 근데? 숨어 있었어요. 진짜. 야. 태양 아래 태안에. 아유, 여름이니까 태안 가야겠다. 그렇죠. 아유, 태안은 여름에 가야지 제맛이지. 오늘 안 그죠? 그래도 네. 이제 저희 초반에 오프닝 때 또 여름 특집으로 또 노래 부르고 시작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시작하니까 힘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름 특집 우리 끝나기 전에 한 2탄 또 가면 안 돼요? 아유, 노래만 부르다 끝난 느낌이어가지고 1탄으로만 마무리 짓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실력에 비해서 노래 진짜 좋아하네. 바다의 왕자 해변의 여신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한 듯이 다음 주는 더 시원해지길 바라면서 네모세모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서요.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제발.